주간 꾸레! 그래 이거지 이거야. 바로 이 맛의 축구를 본다니까. 나는 잘할 줄 알았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왜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비판하고 짜증내고 화를 냈던 거지. 이렇게만 하면 나는 I'm so happy야. 난 정말 행복해. 너무 잘해줬다. 바르셀로나가 라리가 15라운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의 홈 경기에서 주앙 펠리스의 결승골을 앞세워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라리가 3위로 순위를 다시 한번 끌어올렸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포르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지로나로 이어지는 이 홈 3연전이 매우 중요했는데 포르투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을 확정지었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3위로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지로나전을 준비해야 되겠죠. 사실 여러분에게 사과드릴 말이 있습니다. 또용주TV에서 라이브로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를 같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개인 사정상 같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내가 의심을 했네. 의심을 했어. 잠시 의심했어. 내가 미친놈이지. 네. 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무승부 정도 거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의심한 내가 바보였습니다. 결국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어요. 물론 이 경기 의심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 이 경기 몬주익에 찾아온 관중수가 34,568명입니다. 올 시즌 바르셀로나 홈 경기 관중수에서 최저 기록을 기록했어요. 그걸 봤을 때에는 많은 팬들이 이 경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모두 다 후회를 하겠죠. 저처럼요. 이 경기는 진짜 같이 봤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알레티 입장에서는 짜증나고 화나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바르셀로나로 임대를 보낸 주앙 펠리스가 결승골을 넣었으니까요. 반면에 꾸레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경기 내용으로 들어가시죠. 함께 가보시죠. 렛츠고! 지난 월요일 새벽 5시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라리가 15라운드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 경기 전반전 바르셀로나는 이렇게 재밌게 축구를 할 수 있다니까. 경기 시작과 동시에 상대를 압도할 수가 있다니까. 정말 대단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문도 데포르티보의 산티놀라의 칼럼을 보다가 한 줄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사비의 팀은 올 시즌 처음으로 0분부터 경기에 나섰고 최고의 경기를 펼쳤다. 경기 초반부터 상대를 압도하는 그런 모습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경기는 경기 초반부터 하피냐가 레반도프스키가 상대 골문을 두들기기 시작하는데 결정력에서 아쉬움은 있었지만은 경기를 완전히 끌고 나가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여기다가 심판 운이 따르지 않아서 그렇지 페널티킥을 받을 수도 있는 장면이 있었고요. 하피냐의 슈팅이 후반전에 골대 맞고 나오는 장면도 있었고 레반도프스키가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어찌 본다면 1대0이란 스코어에 대한 아쉬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경기력은 바르셀로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우위를 가져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XG값과 슈팅 숫자 모든 면에서 바르셀로나가 앞섭니다. 바르셀로나가 XG값에서 2.36대 0.78이니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더 많은 골을 넣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경기 끝나고 나서 차비 감독도 경기의 효율성이 아쉽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확실한 득점 기회를 골로 연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점유율이 59대 41이었고요. 슈팅 숫자가 13대 8인데 이 슈팅 숫자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슈팅 숫자가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 슈팅이 떨어졌다는 거죠. 이 경기에서 레반도프스키의 슈팅의 정확도가 좀 아쉬운 장면들이 있었죠. 그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라리가 3위로 올라섰고요. 최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4연승을 기록하면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 더 강한데요. 바르셀로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상대 리그 홈 19경기 무패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르셀로나의 세부 전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바르셀로나는 4-3-3 포메이션을 앞세워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했습니다. 테오 슈테겐 골키퍼가 허리 부상 때문에 이냐키 페냐 골키퍼가 다시 한번 선발 출전을 했고요. 수비 라인에 칸셀로, 크리스텐센, 아라우오, 쿤데가 나왔습니다. 미드필더 라인에 더용, 균도안, 페드리고, 공격진에는 펠릭스, 레반도프스키, 하피냐가 배치가 됐는데 수비 라인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일단 수비 라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칸셀로는 지난 포르투전에서 왼쪽 풀백으로 나와서 너무나 뛰어난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이 경기도 왼쪽 풀백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니고가 경기 전 몸 상태가 좀 좋지 못해서 크리스텐센이 이니고 대신 선발 출전을 했고요. 그리고 아라오가 최근에 라이트백보다는 센터백이 더 좋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라오가 센터백으로 들어왔고 그 전에 쿤데도 라이트백보다는 센터백이 더 좋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쿤데가 라이트백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올바른 선택으로 보입니다. 제가 올 시즌 내내 쿤데가 라이트백으로 가고 아라오가 센터백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물론 쿤데가 센터백으로서도 뛰어난 활약을 펼친 건 사실입니다만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쿤데가 아라오보다는 전진성이 더 뛰어나거든요. 그 점을 봤을 때는 쿤데가 라이트백을 맡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경기에서 바로 그 효과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아라오가 알바로 모라타를 꽁꽁 묶었죠. 알바로 모라타가 교체되기 직전의 슈팅 외에는 이렇다 할 장면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아라오 앞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반면에 쿤데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칸셀로와 함께 앞으로 전진하면서 측면 공격수 숫자를 늘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칸셀로가 앞으로 전진했을 때 펠릭스는 중앙 쪽으로 들어가면서 레반도프스키가 고립되는 걸 막아줬고요. 쿤데가 위로 올라갈 때에는 하피냐가 일단은 넓게 펼쳐져서 그 다음에 볼을 끌고 들어가는 장면이 있거나 아니면 하피냐가 중앙으로 들어갔을 때 쿤데가 적극적으로 올라오는 장면이 있었죠. 여기다 미드필드 라인, 저는 도용, 김도환, 페드리면 이런 경기력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페드리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많이 들어가고요. 더용이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펠릭스를 보좌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여기다가 후반전에는 더용이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플레이도 가져갑니다. 그 가운데 1차 빌드업 할 때 더용과 김도환이 같이 푸니까 상대가 압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전반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전진 압박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쉽게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는 장면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백5로 나왔기 때문에 중앙을 단단하게 구성하는 모습은 있었지만 결국 뒷공간이 뚫리는 장면이 한두 차례 나오니까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중원에서 더용, 김도환, 페드리로 탈압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더용, 김도환, 페드리만 효과적으로 이용하더라도 1차 빌드업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펠리스가 밑으로 내려와서 공격 전개에 도움을 많이 줬죠. 하피냐가 중앙 쪽으로 들어가면서 과감한 슈팅도 때려줬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전체적으로 잘 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전반전에 전방 압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후방 수비 블록을 단단하게 가져가는 방향으로 갔지만은 측면 쪽 공격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어요. 특히 로드리고 리켈메라든가 사무엘 리노를 이용한 왼쪽 측면 공격, 쿤데에게 다 막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의 활로를 개척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바르셀로나가 상대 진영에서 거의 1대1 압박으로 전진 압박을 하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걸 뚫고 나오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뚫고 나오더라도 아라오라든가 더용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박스 안쪽에서 끊어내는 수비를 보여줬었죠.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가 전반전은 원하는 결과와 내용을 가져갔고 후반전은 결정력이 아쉬움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이냐키 페냐의 선방에 의해서 실점하지 않으면서 이 경기를 1대0으로 승리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요. 저도 이 경기는 1대0은 너무 아쉽다고 생각해요. 레반도프스키라든가 하피냐 그리고 주앙 펠릭스까지 골을 더 넣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정력이 너무 아쉬웠어요. 레반도프스키가 사실 결정력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여하튼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1대0으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결과를 가져갔다. 내용도 매우 좋았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 후 감독들의 인터뷰를 볼까요? 자, 양팀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차비 에르난데스 감독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만족감을 표했죠. 훌륭했다. 선수들이 경기력을 끌어올렸다. 더 깊은 압박, 좋은 공순환이 있었다. 우리는 바르셀로나로서 항상 이렇게 플레이를 해야 한다 하면서 경기 내용과 경기 결과에 대한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반면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은 당연히 아쉬움을 표했겠죠. 전반전은 상대가 더 뛰어났다. 전반전 분위기는 바르셀로나의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플레인 A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문제가 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후반에 교체가 팀의 활력을 불어넣었다. 시메오네 감독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3명을 교체를 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는 사울 리게스하고 데파이까지 투입을 하면서 대거 변화를 줬고 그러면서 대등한 경기를 이끌어 나갑니다.
우리가 골을 기록할 만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상대 골키퍼는 환상적이었다. 이냐키 페냐 골키퍼를 칭찬하는 거죠. 후반전에 결정적인 슈팅 두 방을 막아냈으니까요. 특히 데파이의 프리킥을 막아낸 건 정말 대단한 선박이었습니다. 보는 순간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뭐야 이건 뭐야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부족했던 결정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승리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앙 펠리스의 결정력, 주앙 펠리스가 최근 2경기 연속골이잖아요. 주앙 펠리스가 이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시메오네 감독 입장에서도 기분 나쁠 겁니다. 사실 주앙 펠리스하고 시메오네 감독이 불화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앙 펠리스가 뭐 첼시로 임대를 갔다가 바르셀로나로 임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앙 펠리스가 바르셀로나에서 계속해서 바르셀로나 스타일이 자신에게 맞는다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시메오네 감독 입장에서는 야, 저 자식 어우 저 자식 이런 느낌이 있었을 텐데 시메오네 감독 앞에서 네, 주앙 펠리스가 골을 넣었으니까요. 물론 주앙 펠리스가 골을 넣은 다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많은 선수들이 주앙 펠리스를 괴롭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기분 나빴겠죠. 짜증나겠죠. 얜 뭐야 이런 생각 들겠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주앙 펠리스가 볼을 끌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계속 그 앞쪽에서 끊어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친 플레이로 끊는 장면이 있었고 결국 호세 히메네스와 주앙 펠리스의 신경전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후반전에는 아스필리쿠에타가 다이빙하는 거다 이런 제스처를 많이 보여줬고 시메오네 감독도 주앙 펠리스가 넘어질 때 다이빙 아니냐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결국 마지막 순간 우승 선수는 주앙 펠리스죠. 네, 주앙 펠리스의 활약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시메오네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앙 펠리스가 이 경기에서 77분 출전했는데 한 골 넣었잖아요. 이 골이 결승골이잖아요. 볼터치가 61회, 슈팅 3회인데 그중에 2회가 유효 슈팅이었습니다. 드리블 성공률이 50%, 패스 성공률이 90%, 공격수 대 패스 성공률이 90%예요. 그리고 키패스도 1회를 했습니다. 주앙 펠리스 이 경기에서 영향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계속해서 뛰면서 상대를 괴롭혔고요. 상대 반칙을 유도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기에 1등 공신이 됐죠. 77분에 페란 토레스하고 교체돼서 나갈 때 팬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죠. 그리고 일부 팬들은 주앙 펠리스를 외쳤죠. 그 정도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저는 주앙 펠리스 플레이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갖고 있는 재능은 너무나 많다. 근데 이 재능을 효과적으로 쓰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 패스할 타이밍에 패스를 하지 않고 볼을 끌고 들어가거나 슈팅할 타이밍에 한 번 더 접거나 이런 걸 보면서 굳이 저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경기는 간결하면서도 효과적이고 그러면서 상대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마치 머리 위에 모기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잡고 싶지만 잡히지 않는 그런 느낌. 네, 주앙 펠리스 활약은 정말로 대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주앙 펠리스가 위기의 순간 구세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포르투전에서도 골을 넣었고 이 경기에서도 골을 넣었어요. 중요한 순간 2경기 연속 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배고픕니다. 아직 부족해요. 주앙 펠리스가 더 많이 골을 넣어주고 더 많은 도움을 기록해야 됩니다. 주앙 펠리스 올 시즌 기록 보면은 아쉬움이 있거든요. 올 시즌 공식 17경기에서 5골 3개의 도움을 했고요. 리그 12경기에서 2골 2개의 도움을 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5경기에서 3골 1개의 도움을 했어요. 물론 주앙 펠리스에게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골을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영양가 높은 골 계속해서 넣어주길 바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앙 펠리스 바르셀로나에 남고 싶잖아. 라포르타하고 엘리케 세레소 회장이 이야기 나눴대. 더 잘해줘. 더 잘해주면 너 남는다. 너 남게 될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분발해줘. 기대할게. 나는 네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 조금 더 영리한 플레이, 조금 더 재치 있는 플레이, 이런 플레이를 보여준다면 나는 너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거야. 주앙 펠리스 파이팅! 아, 주앙 펠리스의 활약 정말 대단했습니다.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만 해주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습니다.
경기 끝나고 나서 조앙 펠리스가 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매우 사랑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길 원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한 거죠. 팬들이 내 이름을 외치고 있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믿기지 않았다. 계속 내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 매우 중요한 승리다. 우리는 경기가 얼마나 어려울지 알고 있었지만 승점 3점을 얻었고 이제 지로나를 생각해야 한다. 내가 조앙 펠리스를 이렇게 좋아하게 될 줄 몰랐네. 사랑에 빠진 것 같은데? 아이, 참. 그리고 저는 저 전광판 위에 올라가는 세레모니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전에 최용수 감독이 선수 시절에 전광판 위에 올라가서 세레모니 하다가 미끄러진 적이 있죠. 그리고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최전방 스트라이커였던 팔레르모도 비아레알 시절에 전광판 위에서 세레머니 하다가 넘어져서 장기 부상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세레머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세레머니를 좋아하지 않는데 이 세레머니 장면을 요 각도가 아니라 뒤쪽에서 보면은 조앙 펠리스가 손을 들고 있고 조앙 펠리스의 이름, 등번호 14번 그리고 전광판에 FC 바르셀로나라고 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건 진짜 멋있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하튼 위험한 세레머니는 하지 않는 걸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앙 펠리스 인터뷰도 굉장히 좀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인터뷰였어요. 물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는 우라가 치미는 인터뷰겠죠. 자, 그리고 이 경기에서 얘기할 선수가 또 한 명 있죠. 프랭키 도영이요? 맞습니다. 프랭키 도영 너무 잘해줬어요. 쿤데요? 맞습니다. 쿤데도 너무 잘해줬어요. 아라오요? 맞습니다. 페드리요? 맞습니다. 다 잘해줬는데 이냐키 페냐 골키퍼 얘기는 해야 되겠죠. 이냐키 페냐 골키퍼가 테어슈테인 골키퍼가 허리 부상 때문에 못 나오다 보니까 결국 최근 3경기 계속해서 선발 출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냐키 페냐 골키퍼는 기대에 부응하고 있어요. 이 경기도 풀타임 소화를 해서 선방을 3차례나 했고 그리고 결정적인 선방이 2차례나 있었죠. 골이나 다름없었던 80분의 데파이의 프리킥. 와, 이걸 막아내더라고요. 그리고 94분 앙헬 코레아의 슈팅도 막아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라리가에서 클린시트를 기록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이냐키 페냐 골키퍼가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안 좋은 소식이 있다면 테어슈테겐의 이 허리 부상이 생각보다는 좀 심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테어슈테겐이 A매치 끝나고 나서 허리 부상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에는 포르투전에는 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포르투전도 출전하지 못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도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계속해서 허리 쪽에 통증이 있다고 해요.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으니까요. 이냐키 페냐 골키퍼가 계속해서 분발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를 돌아봤고요. 바르셀로나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아직까지 챔피언은 바르셀로나잖아요. 지난 시즌 라리가 우승을 차지했고 올 시즌 아직까지 라리가 우승이 결정나지 않았으니까 지금 챔피언 벨트를 갖고 있는 건 바르셀로나죠. 물론 레알 마드리드, 지로나를 추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 두 팀이 워낙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끝까지 가봐야 된다. 우리는 여전히 챔피언이다. 마지막 순간에 챔피언 벨트를 고수할 수도 있다. 어떻게 해서든 챔피언 자리에 다시 오를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제가 너무 설레발을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아이, 흥분 좀 하자 이럴 때. 야, 지로나 덤벼! 지로나 들어와! 우리 물에 올랐다. 우리 기세에 올랐다. 우리 상승세 탄다. 지로나 딱 기다려!